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법. 당신의 소비 습관을 투자 습관으로 바꾸면 큰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구입하는 모든 소비성 자산을 빚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때마다 투자 정신과 전략을 되새기자.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3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 이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아니면 단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인가? 매우 단기적인 가치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은 사지 마라. 쇼핑 중독자였던 내가 비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상품 모델 번호를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와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정말 필요한가? 전에 비슷한 물건을 산 적이 있는가? 3년 후에도 이 물건을 사용할까? 상품을 즉시 사지 않고 일단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집에 가서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실제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2단계,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큰가? 시계, 보석, 미술품, 골동품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산다면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명품 가방,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처럼 희소성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소유하기 원하는 상품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나는 훌륭한 음질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치가 상승하는 스피커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음향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내게 매우 큰 만족을 주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명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도 고가의 스피커가 들려주는 섬세하고 깊은 소리의 음악을 듣고 있다. 이 스피커의 새 제품 가격은 280만 원이지만 중고로 126만 원에 구입했고 더 좋은 스피커를 구입하기 위해 얼마 전에 98만 원에 팔았다. 두 번째로 산 스피커의 새 제품 가격은 910만 원이지만 나는 1년 된 중고를 490만 원에 구입했다. 누군가는 이 스피커들을 구입하는 게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가 첫 번째 스피커에 쓴 돈은 사실상 28만 원밖에 안 된다. 또한 스피커는 새 제품보다 한동안 사용한 제품이 소리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면서 400만 원 이상 손해본 제품을 구매했다. 음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새 것과 다름없는 스피커를 거의 반값에 구매한 것이다. 더불어 나는 6개월마다 시세를 확인할 것이고 가격이 최대로 떨어지기 직전에 판매한 다음 다른 스피커를 구매할 것이다. 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당신도 6개월이나 12개월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시세를 확인해보라.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품 보상 판매 제도를 활용하라. 이 방법으로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다른 하나는 거래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돈을 절약하거나 버는 것이다. 해당 브랜드가 중고품 보상 판매 제도를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게 팔고 새 제품을 구매하거나 환율 변동이 있을 때 원화로 팔고 달러로 사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화로 사고 달러로 팔아서 차액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레버리지 당할 수도 있다. 레버리지는 하지 않으면 당한다. 감가의 시기를 알아보는 감각과 현명한 거래의 기술을 익히면 더 좋은 제품을 소유하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3단계, 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사람과 현금이 있을 때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저축만 한다. 누가 옳은 것일까?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려면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한다. 당신이 구매하거나 투자한 모든 것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관련한 예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어떤 자동차 회사는 낮은 이자율을 내세워 리스 차량을 판매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리스의 장점이다.
일부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나 폭스바겐처럼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평판이 좋지 않은 차종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당신이 새 차를 7천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2년 후 그 차의 가격이 4,2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2,8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한 것이다. 1년에 1,400만 원이다. 거기에 유지비와 판매비, 재산세가 들어간다. 반대로 비슷한 모델의 자동차를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한 달에 70만 원을 지불하면 2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1,680만 원이다. 감가상각 비용, 판매비, 보험료, 등록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모델의 3년 된 중고차를 3,500만 원에 구매하면 그 후 2년 동안 드는 기회비용은 새 차를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적다. 감가상각의 속도가 이미 느려졌기 때문이다.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요점은 명확하다. 당신이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모든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총 비용과 재정 비용을 따져봐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기회비용을 따진 다음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궁금하거든 돈을 조금 빌려보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돈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들어낸다. 버락 오바마.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책을 읽기 위해 무조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책 읽기에 빠지면 갑자기 아마존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게 되고 서재가 읽지 않은 책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나 역시 자기계발 도서를 읽기 시작한 후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사실 나는 결코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니었고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내게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오디오북이다. 2배속으로 들으며 헬스클럽에서 여행을 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글을 쓰면서 요리나 청소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다. 처음 2배속 버튼을 발견했을 땐 좋아서 소리를 질렀지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 몇 번이고 되감아 들었다. 그래서 뇌가 2배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쉬운 책이나 예전에 읽었던 책 위주로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2배속은 내게 기본 속도가 되었다. 오히려 원래 속도로 들으면 가벼운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리게 느껴진다. 나는 오디오북을 통해 무의식 속에 상황을 프로그래밍했다.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오디오북을 들으며 109권의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다른 일도 하면서 동시에 545시간을 학습한 것이다. 당신도 하루빨리 오디오북에 익숙해져라. 오디오북은 자녀들과 함께 들을 수도 있어서 교육용으로도 훌륭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자동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아들과 차 안에서 골프 교육 오디오를 듣는다. 일찍 시작할수록 자녀들이 더 수월하게 따라올 것이다. 마인드 대청소. 환경이 어수선할 때 뇌는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어수선한 환경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제한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어수선하지 않고 정돈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간에도 해당된다. 어떤 공간이든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잡동사니가 쌓이기 마련이다. 당신의 방을 떠올려보라. 쓸모없는 물건들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심리적 소모의 원인이 된다. 이메일 보관함, 다이어리, 사무실, 지하실 등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심리적 불안감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업무 공간에도 대청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말끔한 마음가짐으로 집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책상, 정리하거나 버려라. 다이어리, 오래된 반복 업무 항목은 삭제하라. 스팸 문자, 중요하지 않은 모든 사이트로부터 탈퇴하라. 소지품,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자동이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라.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제거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뇌 활동이 향상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년에 2번 정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인드 대청소를 하라.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목표와 비전을 향한 길에서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 받은 편지함, 옷장, 그 외에 가능한 모든 것을 정리하라. 하나 팁을 주자면 청소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다. 론 무어 작가의 레버리지라는 책이었어요. 레버리지는 단 하나의 핵심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유라고 해요. 돈 벌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 과정에서 뭔가 동경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다 자유로움, 그런 게 느껴지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스템적으로 뭔가 자유롭게 되어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리뷰했던 도마베 치데토의 생각정리의 기술에서도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는 하와이에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야. 이런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어도 사실 행복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뭔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꼭 양치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기분이 좀 떨어질 때마다 양치를 해야 기분이 개운해져.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집착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또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징크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켜줘야 해. 이게 가벼울 때는 뭐 하는 게 오히려 아 그래 좋지 이거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금쪽 상담소였나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뮤지션들이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꼭 해야 하는 강박. 근데 이게 초반에 그렇게 작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 믿음이 다 커지면 그 집착도 커지고 그 징크스 개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지는 그런 상담을 받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론 무어 저자는 그거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역시나 많은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해요. 자유를 경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출발선에 있든 마지막 도착 단계에 있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레버리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곧 행복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허무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그 마음이 뭔가 풍족해지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랑 비슷하죠. 진정한 레버리지는 자유를 향한 도피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의 고양된 삶으로 통합하는 거라고 해요. 뭔가에 대해서 도망갈 때 기분 좋은 건 순간이잖아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건데 주변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가고 함께 인생에 이렇게 친구로 남고 싶은 사람을 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회피를 하지 않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팀에서 일이 저질러지면 일단은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팔 걷어붙이고 일부터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법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일단 좋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를 해줄 거고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도록 그 사람들이 끌어주기도 할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특히나 주변에서 책 사는데 돈 쓰는 것까지 되게 한심하게 보는 그런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가족이면 원망도 못해요. 뭐 저 사람은 책 사는 것까지 돈 아까워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힘든 가족 중에 한 명이면 내 친척분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리고 책의 효능 같은 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 걸 사는 걸 되게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런 이해심까지 계속 양가 감정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투자해야 될 거에 투자하고 좀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주변에서는 내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행동을 다 한심하게 보면 진짜 이거는 2배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응원을 해줘도 나는 내 알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옆에 사람 마음까지 좀 안정시켜줘야 되는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데도 일단 혼자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때도 오디오북이나 특히 전자책으로 사면 이제 가족들도 내가 책을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동안 좀 그런 식으로 좀 갈등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게 가능한 직종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고전 같은 걸 들으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받는 작가구나.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좀 미리 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쓴 책도 많잖아요.
과거 사람들이긴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마음가짐, 그리고 갈등, 그리고 미묘한 감정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감정 같은 것도 저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정리하고 읽고 듣고 레버리지해서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